안녕하세요. 몽이스입니다. 선생님들 정신없이 이제 바쁜 새학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새학기 준비 막 하고 계시죠? 새학기를 준비하시면서 교실 환경이라든지 또 선생님들 계획하신 거 이런 부분들은 먼저 영상에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선생님들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교실 환경을 꾸미시고 이러는 건 선생님들이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학기가 막 시작돼서 아이들이 그 교실을 채우게 되면 선생님 혼자만이 아니라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교실의 그 학기를 채워 나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엄청 바쁘세요. 머릿속에 메모리를 정말 많이 확 늘리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좀 담으시고 기억하시고 막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아이들과 친해지셔야 되고 아이들의 한 명 한 명 특이 체질 있잖아요. 뭐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등하원 하는 그런 시간들이 각기 다 다르잖아요. 또 차를 타는 아이들도 있고 또 안 타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을 먹여야 하는 아이들 새학기 때는 정말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과 이제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서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다르게 좀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파악하시는 게 사실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학기 초에 특히 아이들도 눈에 다 안 들어오고 교실도 새로운 교실이라고 한다면은 이직하셔가지고 그런 환경이라고 하시면은 정말 더 낯선 상황에서 이걸 적응해 나가기 정말 쉽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좀 줄여나가려면 선생님들이 꼭꼭 메모하시고, 그러니까 메모지를 교실 눈에 잘 띄는 곳에 여기저기 막 붙여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할 때이죠. 특히 개인 물품은, 어머님들이 보내셔서 가정에서 보내져 와서 이제 어린이집에 오면은 그 물건이 그 물건 같고, 특히 신발도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다 이름을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서, 좀 덜 이제 혼란스럽게 바로 찾아줄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확인하는 습관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나서 그 도시락 뚜껑이 바뀐다든지 수저통이 바뀐다든지 이런 일들도 간혹 생기거든요. 선생님이 아이가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식사지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 물품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가방에 잘 넣을 수 있게, 그리고 귀가할 때도 그 가방 딱 보고 이름표 보고 맞게 주인한테 가는 건지 이런 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특히 새학기 때 또 많이 하는 실수가 또 뭘까요? 차량을 타는 아이인데 데리러 오신다고 선생님께 인사도 하고 이런다고 차량을 안 탄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차량표에 아이 이름이 딱 있으니까 딱 보내시는 거죠. 이런 실수가 한 번 정도면 부모님도 새학기니까 하고 이해하세요.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 되고 이러면 선생님은 부모님한테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가능하면 좀 많이 좀 줄이셔야 돼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차를 이제 안 탄다고 했는데 오늘 좀 태워주세요. 오늘은 어머님이 데리러 오신다는데 그 계획이 살짝 이제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또 차를 타야 되는데 이제 원래대로 해서 못 태웠을 경우에 또 그럴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약을 먹이는 그런 부분에도 일단은 약이 왔는데 투약 의사가 안 왔다. 그러면 이제 계속 기다렸는데 어머니한테 알림장 보내가지고 약 투약을 해서가 아직 안 왔으니까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도 어머니 바쁘셔서 못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원장님이나 이제 사무실 쪽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부모님하고 알림장으로도 안 받고 이러니까 이러이러해서 지금 약을 못 먹이는 상황이 된데 어떡할까요? 라고 보고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투약 의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약을 못 먹이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계속 연락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됐으면 안 먹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 지레짐작으로 이제 어제 약을 갖고 왔는데 오늘 똑같은 약이니까 오늘 먹여도 되겠지라고 해서 먹인다면은 그건 좀 실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부모님께 확인을 하고 약을 투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뿐만이 아니라 위생적으로 바뀌면 기분 나쁜 것들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우리 코로나 감염 시대라서 마스크 다 착용하는데 개인 마스크가 바뀐다고 뭐 이렇게 양치하고 밥 먹고 이럴 때 마스크를 이제 벗으니까 그럴 때 다시 자기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이럴 때 바뀌고 그런다면 기분이 엄청 안 좋겠죠. 그리고 기분이 안 좋은 것 이전에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놓치지 않도록 잘 메모하시고 눈여겨보시고 저는 예전에 제가 교사할 때 아이를 이렇게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한번 스캔을 했어요. 영화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양말을 벗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양말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아이 전체 모습이 보이게. 그래서 등원하면은 바로 사진을 딱 찍어놓고 나중에 갈 때 이게 맞는지. 처음에는 새학기 때는 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그런 실수는 안 하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이제 새학기부터 전화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 그리고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였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더 많이 알아가 보겠지만, 첫 만남이 참 좋았습니다. 뭐 이런 등등 잘 부탁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만남부터 그 전화를 하실 때는 메모를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다음에 또 전화를 할 때 그와 연관되어 있는 연계성 있는 그런 통화가 될 수 있도록 기억을 많이 해놓으면 그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부모님이 느끼시면 선생님을 좀 더 많이 신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화하실 때는 메모하는 습관을 꼭 잘 들이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뭐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전화를 하실 때는 미리 어떤 내용으로 이 어머님과 이 아버님과 이 부모님과 통화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좀 요약을 좀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부모님하고 통화 시간이 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맞벌이 가정이시라면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참 힘드신 분들이거든요. 선생님들도 시간 길게 하나에 통화를 하다 보면 퇴근도 늦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으로 전달하고 또 부모님 말씀을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학기 때는 정말 이렇게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반에 배정된 아이들이 우리 교실에 들어왔는데 대부분은 이뻐요. 이제 아이들 사랑하시는 선생님들이 선생님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이쁜데 간혹 마음이 좀 안 가는 아이들도 사실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예쁜 아이를 예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나 예쁜 아이는 다 예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 예쁜 아이도 조금 덜 사랑스러운 아이까지도 사랑하는 게 우리 전문가죠. 네, 우리 보육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가 조금 덜 이쁘다라고 생각하면 덜 이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외모적인 것뿐만은 아니죠. 선생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아이, 좀 위험한 상황에 막 교구장이랑 막 위에 막 올라가는 아이,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막 고집을 피우는 아이, 그리고 선생님하고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상황, 선생님이 완전히 이 아이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아이가 막 고집을 부리고 선생님하고 통화도 안 하려고 소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막 울고 울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아이 등등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좀 정이 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선생님 새학기에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 먼저 눈을 바라보시고 그 아이의 예쁜 점을 정말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예쁘게 내 마음에 들어와야지 그 다음 나머지 활동들 1년의 학기를 잘 보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교사를 하면서 이걸 느꼈었던 적이 많았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 교사가 아이가 너무 안 이뻐요. 어떡하죠? 정말 안 이뻐요. 어떡하죠? 막 이렇게 막 정말 울 듯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선생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아이만의 고유한 장점, 그 아이만의 예쁜 점이 분명히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잘 관찰해 보시고 잘 찾아보세요. 선생님은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 1,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선생님이 기쁨에 한호성을 지르면서 찾았어요 막 이러면서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예쁘다 선생님이 마음을 주고 마음을 열면서 예쁘다 사랑의 눈빛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가 변하더라고요. 차츰차츰 변해가는 거예요. 더 예쁨 받고 싶고 선생님이 예쁘다 하니까 더 사랑스러운 아이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늘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선생님들 예쁜 점을 먼저 찾아보세요. 아이의 예쁜 점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새학기 첫 주예요. 이건 제가 늘 하던 방법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새학기 첫 주가 되면 특히 이제 맞벌이 가정 중에 직장이 조금 멀고 이러셔가지고 아이를 일찍 등원시켜 놓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낯선 곳에 아이가 첫날 왔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이가 엄마를 안 떨어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울기도 하고 울지는 않지만 울 듯한 표정으로 엄마 가지마 막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저도 그렇게 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부모님이 일단 가시라고 해놓고 아이를 좀 이렇게 다독이고 그러면서 아이가 조금 진정이 되면 그 사진을 찍어서 제가 알림장으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어머니 아이하고 헤어질 때 그 모습이 계속 하루 종일 남아서 어머니 마음이 너무 아프실까봐 제가 사진 보내드려요. 아이는 이렇게 씩씩하게 잘 놀고 있네요. 어머니 열심히 일하시고 아이 오후에 데리러 오실 때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있을게요. 어머니 오늘도 힘내신 하루 되세요. 라고 이제 해서 알림장하고 사진을 같이 보내드려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참 그럼 마음을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 원 그러면은 훨씬 더 힘이 되겠죠. 어머님도 일하실 때 부모님들이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낯선 공간에 맡겨놨을 때 그래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이제 아이가 등원해서 왔는데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직접 등원을 시키진 않았지만 사랑 선생님이라든지 뭐 당직 선생님께 이야기 들었는데 아이가 아침에 울면서 왔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바로 아이가 잘 노는 모습을 사진 찍어가지고 알림장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침에 등원할 때 아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랬는지 울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놀고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우리 선생님이 엄마의 마음을 아는구나,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아는구나 하면서 우리 선생님 최고 선생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초임생들 같은 경우 잘 모르시잖아요. 요건 팁이에요. 네. 그리고 새 학기를 잘 지내기 위해서 지금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잘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선생님 스스로의 건강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일찍 좀 주무시고 이제 이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만남 같은 거 조금 뒤로 밀어 놓으시고 좀 충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가지시고 물도 많이 마시고 또 비타민도 좀 드시고 이래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그래서 저도 보통 3월 지나고 나면 4월쯤 되면 막 감기 몸살이 오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들 힘내시는 새학기 보내시라고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